이 영화 김복동은 처음에는 그 앞에 타이틀이 하나밖에 없었죠. 이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지만 이 기록 속에 우리가 만나본 김복동 할머니는 여성 인권 운동가였고 평화 운동가였습니다.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복동.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つまりそれは強制連行を示す証拠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하지 않아! 과거에 천황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일본 양과歴史の 捏造だ! 買収たちは日本から捨てていけ! 私はパク・クネ大統領に申し上げ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から、最終的かつ不可逆的に解決されることを確認したものであります。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살아 세우는 끝까지 누가 싸우고 말이야. 하루 빠진 사죄하라고 알겠는가 대사! 그럼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풀경제뉴스의 김미진 기자입니다. 네, 영화 극 초반에 할머님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손 씻는 장면이 자꾸 이제 페이드 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손 씻는 장면의 의미가 궁금했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반지를 챙겨 끼시고 목걸이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몸을 좀 꾸미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사가 조금 표현된 것 같은데, 그 씬의 의도도 조금 궁금해서. 영화적으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할머니가 실제 행동하셨던 모습을 좀 유명 대표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간단하게 영화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은 할머니 그 의미를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쨌든 이 씻고 싶었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이 행동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굉장히 손을 오래 씻으시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작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했습니다. 이렇게 손을 오래 씻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니?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 자체가 할머니가 스스로 어쨌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할머니께서 어디 외출하시고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옷을 정갈하게 입으시고 옷도 깔끔한 좋은 옷, 자신의 모습을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좀 치장을 좀 하시고 꾸미셨는데, 그런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좀 보여드리면서 관객들에게 김복동이라는 할머니가 이런 분이에요라는 것을 살짝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생활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나올 때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진주 목걸이 끝에 절 표시 있죠. 그게 있는 목걸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어디 누군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든가 손님을 만난다든가 할 때는 나비 목걸이가 따로 있어요. 직접 본인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비 목걸이를 만들어달라 하는 목걸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메시고 해외 긴 여행을 가신다, 비행기를 타신다, 약간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디 먼 나라 갈 때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먼 나라 여행을 하거나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그러면 당신의 종교가 불교시기 때문에 그런 그 절 표시가 있는 그 목걸이를 또 본인이 일부러 이렇게 또 맞추셨어요. 그것을 차시고 마음의 위안을 좀 받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기본적으로 딱 매출을 할 때는 그렇게 당신이 늘 사는 그 의미가 있는 다 반지예요. 그 반지들 그걸 마치 그 본인과 당신의 그 반지의 의미가 있는 그 의미까지 함께 대동해서 외출하고 수요시에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에 무의미한 행동은 하나도 없으실 정도로 매사가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정갈하고 또 깔끔하고 또 명쾌한 그런 모습을 그렇게 외향에도 할머니가 좀 담으셨던 것을 영화의 표현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몽구하고 감독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 중에 그 대학생들, 나비 학생들이 이제 막 뭐 선언문을 읽거나 뭐 이렇게 약간 시위를 하면서 엄청나게 격정적으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의 영상들이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었다면 그 씬들만큼은 약간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선명하게 그리고 소리도 훨씬 더 크게 들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영화적 장치라고 보기보다는 진짜 씬을 만들어 놓고 찍은 것처럼 딱 뭔가 만들어 놓은 장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 미디어 몽구 씨가 그 씬을 찍을 때부터 이거는 꼭 나중에 뭔가를 만들면은 넣어야 될 장면이다라고 생각해서 더 그렇게 장면을 찍으신 건지, 그리고 또 감독님께는 그 씬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라서 그렇게 그 격정적인 모습을 넣으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씬에서 사실은 이게 화면에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막을 넣었는데요. 그건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모든 제작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어떤 관통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누군지도 모르는 대학생들인데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런 영상이 있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얘네들이? 그때 받았던 느낌은 일반 관객들도 나중에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느낌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 메시지 자체가 국회의원 지금 그때 했는데 다 어디 갔니 물어보면서 일본이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는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 자체는 정확하게 좀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저희가 고른 이유는 할머니를 통해서 감화받고 영향받은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이고 발언들이고 그런 모습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보여주는 게 맞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 아침에 이제 다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 막 휴대폰으로 라이브로 막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현관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 현장에서 그 상황이 발생되기 한 10분 전쯤에 이제 기자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 기습한 게 빨리 저쪽으로 가봐라 기자회견장으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상황이 발생한 건데 그때 학생들이 막 그때 격렬하게 막았던 그때 생각나고 온몸이 피멍이 들었었어요. 진짜 뭐 연예인되고 이제 돌아와서 막 학생들이 사진 보내준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SNS에 이것도 이제 찍어가지고 알렸던 것도 기억나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한일 합의 이후에 졸속 합의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막 상황들이 이제 전개되고 뭐하고 맞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약간 격렬했던 그런 장면들이 찍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런 거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면들이 담겨서 이제 영화를 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뭐 그걸 비중 있게 뭐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들이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는 건데
이 그때 당시에는 의미가 어떻게 됐을지는 어떻게 쓰일지를 사실은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죠. 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할머니의 활동 속에서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씬들을 주요하게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조금만 지나면 관객들은 또 이 영화를 만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세 분께서 관객들이 영화 중복동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는지 우리 미디어 공부부터 차례로 감독님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시고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차에 뭐 홍보 수단이 없어가지고 차에 붙였거든요, 포스터를. 그래가지고 그렇게 홍보하고 다니는데 뭐 유명하신 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관객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느낀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김복동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미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김복동 영화 봐달라는 걸 결론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 여성의 삶이 이 땅에 1926년에 태어나서 2018년 2019년 숨을 거두기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여성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소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모두 함께 기억해 주셔서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김복동이다라는 그런 결단들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게 아마 일본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는 모두가 다 울고 화나있을 때 오히려 더 침착하고 좀 더 담담하게 상황을 보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이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그런 영화, 그렇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다 같이 이런 상황에서 보면서 열받아서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자체가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꾹꾹 좀 마음속에 눌러 담아서 이 눌러 담은 그 힘을 가지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했으면 좋겠고, 영화가 됐으면 좋겠고, 이 할머니께서 27년, 28년, 30년 가까이 싸움에 오르시면서 듣지 못했던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 법적 배상, 그리고 역사 교육이 이 영화를 통해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영화가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 김복동 기자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포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또 출연자분들은 잠시